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 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하는 경희 한슬림 비만 잡고 질병 극복,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앞에 계신 교수님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이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극복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욱 더운데 네,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바쁘신데 네, 이렇게 네.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오늘 지금 네,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암과 비만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암 환우들이 지금 많아지고 네, 많죠. 전에 제가 한 15년인가 20년쯤 전에 네. 들었던 말이 네, 예. 이제 한참 진행이 되고 나면 3명 중에 1명꼴로 암이 네, 온다 그런 맞습니다. 말을 들은 네.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지금- 교수님 주신 그 통계를 보니까 네, 예, 이게 맞습니다. 야 예. 현실이 벌써 됐구나. 그래서 오 지금 네. 장난이 아니다 이거 네.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제가 네. 이제 오늘 선생님과 암과 비만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교수님께서 중간에 답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빡빡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준비해 주신 네, 예. 슬라이드 보면서 네, 공부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 비만하고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그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83세 정도 평균으로 이제 보는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살 경우에 네. 남자는 5명 중에 2명, 네. 여자는 이제 3명 중에 1명,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암이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제 우리 주위에 사실 암 환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많아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암과 비만이라는 주제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암 발병 원인을 1위가 사실은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 수년 전만 해도 뭐였냐면 그러니까요. 흡연이었어요. 네, 네. 예, 담배가 사실은 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흡연 환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줄어 하긴 뭐 워낙 금연 캠페인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고. 하니까 좀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현재 이제 암 발병 원인의 1위는 지금 비만이 네. 1위로 등극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쨌든 비만이 우리가 그렇죠. 이 비만 잡고 질병 극복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비만이 그만큼 만병의 원인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걸 이 암에 대한 발병 원인 1위도 이제 비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비만의 우리 어쨌든 그 위험성이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예, 보면 그러면 이제 암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많은데 보면 지금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암에 발병하는 그 호발 부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위암이라든지 폐암, 대장암, 네. 이제 전립선 전립선.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밖에서 술도 먹고 자극적이도 먹고 뭐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위에 아마 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호르몬 또 생식선 관련되는 이 호르몬 관련되는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 이런 순서로 지금 호발되는 걸로 이 통계 결과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암은 왜 생기느냐? 암은 왜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암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우리 건강한 사람도 네, 하루에 네. 수백 네, 개에서 네. 수천 개. 개에서 암세포가 생긴다고. 계속 생겨나고 그걸 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면역이라는 얘기를 면역. 많이 이제 얘기가 네. 됩니다만은 네.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네. 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외부의 적을 공격하고 분사.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면역 세포들이 이 암 세포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암이 우리가 발병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면역 세포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이 지금 생성되는
그 변이의 어떤 암세포를 퇴치를 못하면 이제 암이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네, 뭐 말씀 얘기 드린 대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암이 발병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네. 사실은. 예.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암의 원인이 뭐냐? 그렇죠. 예.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 첫 시간 이걸 뭐 하게 된 그게 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내가 면역의 중요성을 한 번은 네. 우리가 네. 우리 네. 저 일반 국민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포스트 코로나 면역이 답이다 이렇게. 12월. 예, 그게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그걸 하면서 반응이 좋아서 네. 한번 기회 되면 좀 그 지속적으로 건강이 돼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비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특별 프로젝트. 그렇죠. 특별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제 비만 잡고 질병 극복이라는 이걸 이제 지속해 오고 있고,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오늘 네. 7번째 걸쳐서 네. 이제 암질환까지 해오기 왔는데, 그래서 말이 조금 어쨌든 벗어났습니다만은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면역에 관련되는 부분은 원인은 이제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암 발병 원인도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뭐 우리가 다양하게 나열할 수는 있지만 이제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한 600년 전에 이 송나라 때 위제보서라는 그런 이 한의 서적이 있어요. 이 거기에 보면 이제 암하고 비슷한 우리가 암을 종양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죠? 네. 종양이라는 악성종양. 예, 악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같은 그 느낌, 같은 그 어떤 의미의 표현을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 이걸 이제 뭐 육종, 혈종 또는 뭐 적취라는 것도 어떤 이게 적이라는 거는 뭔가 쌓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옹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이제 일종의 우리 현대의학으로서는 암과 같은 그런 표현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걸 왜 생기느냐? 여기 이제 우리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만, 이 비라는 거는 살쪘다는 거죠. 살찔 비자거든요. 아, 네. 비. 네. 이 습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어쨌든 대산물이죠. 예, 습이죠. 예, 예, 축축한 건데 그게 이제 대사가 안 되면 우리가 부기, 이게 이제 습인 거죠. 네.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담결리 있다는 거죠. 예. 뭉치는 거. 예, 뭉치는 거. 이게 사실은 비습담이라는 게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의 에너지인, 생체 에너지인 기혈의 순환을 장애하는 거예요. 네. 기혈 순환이 돌아가는 거를 원활하지 못하게. 그렇죠.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혈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네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혈액이 쌓이면서 뭉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혈이 뭉쳐서 이제 암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의학적인 관점과 이 서양 현대의학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면 사실 같은 얘기예요. 표현이 다를 뿐만이. 예, 접근하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위제보서에 보면 이게 요걸 뭐 이런 그 육종이나 혈종, 적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뇌에 있으면 뇌저, 또 이제 가슴 유방에 있으면 유암, 또 폐에 있으면 폐저 이런 식으로 또 분리했고요. 그리고 이 또 암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또 표현을 했어요. 음벽반이라는 거는 반이 이제 위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에 이 암종이 있고 하면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한의학에서 암은 왜 생기느냐. 어떤 비습담, 이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살찐 게 가장 큰 거죠. 습한 것도 우리가 붓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혈 순환이 안 되면서 어혈이 생기는 거다. 그 어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면역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면역 기능을 하는 모든 물질이 혈액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어혈로서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면역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암이 발병이 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조금 달리 표현한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어혈은 왜 생기느냐? 어혈이 왜 생기느냐? 왜냐면 혈액이 제 기능을 해야지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는데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는 어혈은 왜 생기느냐?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해옵니다만은 이제 체질적인, 우리가 유전적인 그런 게 한 20%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암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부모님이 무슨 암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뭐 예. 건강검진하러 가면 꼭 거기 써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체질 고인이 유전적인 게 있으니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75%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 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공장이 있다든지 뭐 어쩌든 공기 오염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뭘 먹느냐. 잘 먹어야지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잘 먹어야지 우리가 우리 몸의 생명의 에너지 기본적인 기혈이라는 그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 그걸 잘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면, 잠을 통해서 우리가 리듬을 잘 잡아줘야지만이 네. 그 몸에 생성된 기혈 에너지가 잘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네. 긴장을 하게 되면 똑같이 혈관도 긴장이 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과로해도 기혈 소모가 너무 많아도 기혈이 부족해도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강물이 말라도 강이 흐르질 않잖아요. 예,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기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 기후 환경에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노출이 돼도 기혈 순환이 안 되면서 사실은 문제를 유발한 의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의료 제도 같은 게 지금 의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한 5%다 사실은. 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거지 이런 걸 잘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병원에서 많은 건강을 되찾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보다도 일상생활이 이게 75%다.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내가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물려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잘하면 그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우리가 억누르면서 그 발병되지 않고 잘 생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5%는 우리가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장부라는 건 오장육부가 우리가 우리 기혈 에너지 만드는 데잖아요. 만들고 순환하고 균형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소화 기능, 순환 기능, 균형 생식 기능, 그리고 뭐 간신, 비폐신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기능이고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순환되는 통로가 경락이거든요. 예. 그럼 만들어지고 어떤 순환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라든지 균형 조절해주는 그런 장기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그것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경락의 순환, 기혈의 흐름을 강물의 흐름에 잘 비유를 하거든요. 이 강에 이끼가 낀다든지 강에 흐르는 물이 탁하다든지 이러면 순환이 안 돼요. 보통 그러면 그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혈관 쪽으로 통로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기혈 순환의 이제 그 통로를 경락이라는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능적으로는 세계 의학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침이라는 게 그 경락에 막힌 걸 뚫어주고 순환시켜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실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능적으로나 이런 세계의학계나 우리가 국제학술지나 다 발표를 하고 뭐 수만 편의 사실은 침과학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게 다 이게 이제 실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혈 생성, 순환, 균형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의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의혈이 이제 면역의 원인이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암이 원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는 게 편하냐면 암이라는 것은 의혈을 먹고 자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덩어리다. 네, 생명체 같은 덩어리다. 의혈을 먹고 자란다라고. 예, 사실은 의혈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을 못 죽이니까 암세포를 못 제거하니까 암이 자라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의혈을 먹고 암세포가 자란다는. 그리고 암의 먹이가 의혈인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의혈을, 그러니까 암을
암세포가 의혈을 먹고 자란다는 개념이 그러면 암을 우리가 잡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혈을 잡으면. 그렇죠. 의혈을 없애버리면 교수님, 그 예. 전에요. 암은 단 거를 먹으면 암이 빨리 자란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곧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꼭 단 거라고 해서 다 그거 한 게 아니라 단 걸 먹으면 뭐 비만이 더 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피가 탁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사실은 의혈에 이제 뭐 우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러면 기혈 순환장애도 의혈 생기잖아요. 예, 이제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개념을 이제 앞으로 암에 대한 그 치료는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게 암을 잡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혈을 없애야 된다. 의혈을 없애는 거는 피를 맑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활에 피를 맑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암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맞아요.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의혈이 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왜 그러느냐?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의혈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유전적인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의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혈은 체내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왜 염증이 유발이 되느냐? 아까 제가 그 혈액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강물의 흐름과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기혈 에너지 흐르면 이제 강물의 흐름에 비유된다는 이런 제가 표현을 해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강물이 어떻습니까? 강물이 흐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탁해지죠. 고여서 썩고. 고여 썩죠. 똑같은 거거든. 썩는다는 게 그게 바로 염증이거든요. 네, 네.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탁해지는 게 바로 의혈이고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게 썩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혈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만성염증은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이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세포의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암으로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전 지난 시간에 그 자가면역 질환 할 때도 저 말씀 잠깐. 네, 이제 그게 뒤에 나올 텐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내가 강의를 들어보면 뭐 자가면역 질환 모든 거의 질환에 뭐 의혈에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거 암하고 차이점이 뭐냐? 의혈이 자가면역 질환도 유발하고 암도 유발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그게 상관성이 있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정상인도 하루 수천 개 암세포가 생성되지만 혈액 속에 어떤 그 자연살해 세포라는 게 이제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 요즘 워낙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임파우 등의 면역 세포 등의 이제 기능을 통해서 이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 혈액의 기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혈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제 정상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암세포를 제거를 하지는 못하고 이제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고 이제 암으로 발병하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 도표가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이제 이런 환경, 아까 제가 생활 환경과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포 속의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핵산 같은 걸 변형을 일으켜요. 재기능을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NA 체인지가 데미지가 오는 거죠. 아까 제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DNA 변이를 일으키면서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라메이션이나 이 만성적인 염증이 이런 그 DNA 그 데미지로 인해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으키고 따라서 이제 암이 발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염증을 오래 두면 암이 발병한다는 거는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위염이 오래돼도 암으로 발병할 수 있다. 간염이 오래돼도 암으로 발병할 수 있다. 예, 뭐 몇 프로는 10%는 만성 간염으로 가고 또 그 10%는 간경화로 가고 또 그 중에 10%는 막 간암으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저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럼 이 의혈 질환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가면역 질환도 의혈이 원인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혈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의혈을
맞아요. 제 기능을 못하니까 적으로 알고 공격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 네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어떤 조직임에도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해서 공격하니까 이름 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은 이 어혈이 사실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혈이 우리가 뭐 관절에 붙어 있건 근막에 붙어 있건 어디 점막에 붙어 있건 피부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염증만을 유발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간 거를 우리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암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혈로 인해서 이 조직의 염증이 진행이 돼서 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유전자의 변이까지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암까지 되는 거죠. 예.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 예, 뿌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우리 류마티스 한때 우리가 지금 뭐 꽤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모 대학에서 류마티스 내과 전공하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항암제를 치료하는 걸, 항암제를 가지고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걸 가지고 획기적인 우리 완전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네. 제가 지금 모 대학병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네. 그런데,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탕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거의 류마티스 내과에서 거의 항암제를 다 쓸 거예요. 얘가 더 세니까. 네, 예. 항암제가 항암제를 가지고 아, MTX라는 항암제를 가지고 지금 류마티스 질환을 상당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을 네. 겁니다. 아마.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류마티스 치료의 하나의 어떤 치료의 패턴으로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이 뿌리가 같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만 우선 자 치료 이제 암 치료인데 어떻게 질문이 좀 있나요? 질문을 하나 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질문 예, 좀 하나 드려볼까요? 받고 갈까요? 네. 김혜영님 들어오셨습니다. 최근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이제 다른 조치 방법은 없고요. 관리를 잘하라고 하네요. 제가 살집이 있는 편인데 비만을 관리 안 하면 다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하님들 보양을 위해 한약을 먹어도 좋을까요? 예.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수술 잘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이 비만하면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김혜영님이 질문한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예, 그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답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암 수술하고 이러면 사실은 뭐 이제 근육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운을 도우기 위해서 이제 보양 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사실 보양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인삼, 녹용,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보양식 뭐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보양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보양한다고 해서 잘 먹는 게 보양이 아니라 지금 어디 예를 들어서 살이 쪄서 필요 없는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보양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생체 리듬이 깨져 있어서 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어떤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그걸 잡아주는 게 보양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한약에 대한 치료를 하더라도 한약이 다 보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보약이죠. 그렇지만 그 치료의 보약의 개념이 몸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치료하는 게 그게 보양이다. 그러면 예. 대장암 이제 그런 내가 암 수술을 받았으니까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한약, 몸이 좋아지는 뭐 이런 그렇죠. 한약을 먹는 것보다는 일단 비만 관리를 먼저 잡으셔서 그쵸, 지금 살집이 좀 있으시죠? 네, 예, 예. 그래서 비만 지금 관리.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약이라는 게 다 보양이 아니라는 거거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살집이 쪘으면 살집을 제거하는 지방을 제거하는 한약을 드시는 게 보양이고, 그게 보양이고. 예, 그 몸에 건강하게. 지금 생체 리듬이 깨졌으면 생체 리듬을 잡아주는 네. 그런 보양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한의원에 가서 몸의 상태를 진단받고 이렇게 해서 약을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흑염소니, 흑염소. 뭐 무슨 뭐 요즘 지금 TV에 저는 사실은 너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지 않거든요. 요즘 우리가 음식으로 요즘 사실 못 먹어서 오는 병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운이 딸리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주면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70년대, 60년대, 70년대 못 먹었을 때는 이제 사실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큰 극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넘치고 균형이 깨어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걸 염려를 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약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보양으로서 그냥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 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 그 중심을 따라오다 보면 이런 비만이나 이런 걸로 생기는 순환 장애에서 우리가 어혈이 생성이 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혈을 잡고 그렇죠. 순환 장애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비만을 그렇죠. 몸 전체 몸 그렇죠. 관리를 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몸 관리가 스스로 안 되면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예. 이제 제도 그런 걸 전문으로 하니까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모든 한의사들은 예.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몸의 문제를, 그래서 병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병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생활을 잘해도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암 치료법 좀 네, 이제 갖다가 치료법 얘기할까요? 다시. 그 이제 우리가 암 치료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잘 알고 있죠. 일단은 사실은 수술, 네. 이제 암 덩어리 제거해야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일반 잘라내고. 잘못된 속설이 뭐 암 수술하면 안 된다, 뭐 암이 뭐 퍼진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으면 암세포를 몸에서 일단 가장 그 덩어리를 빨리 제거해야지만 암세포 수를 줄일 거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거를. 예, 필요하면 의사가 암이 저기 뭐지 지능이 있어서 건드리면 숨어서 딴 데 가서 나온다 막 네, 이런 말도 들은 네, 적이 그거는 있어요. 잘못된 예,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지능이 있어서 그런 게 네. 아니라 이제 암 수술하고 그 후유증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암이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는, 그건 이제 뒤에 나오죠. 이제 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단 진단을 받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우선적인 방법이라면 당연히 수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건 뭐냐 하면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요법이라는 거는 암에 대한 공격이에요. 네. 암세포를 우선은 네. 일단은 사멸할 수 있는 걸 사멸하고 덩어리 드러낼 수 있는 걸 드러내고 이제 몸에서 가장 어쨌든 암세포를 줄이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양방의 어떤 효과 있게. 예, 그 암 치료의 어떤 표준 치료법이고 네. 하나의 기술이죠. 네. 사실은 그 도움을 받아서 최근에 보면 이제 5년 이상 암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암을 전문한 교수님들도 우리 암은 치료라기보다는 암을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정상인도 암세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5년 암 생존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미 암하고 친해져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이 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컨트롤하면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5년 암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았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제 71%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끌어올린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이 암의 어떤 표준 치료가 이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암 덩어리가 제거되고 암세포를 최대한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전신에 퍼져 있는 우리 이 암세포를 제거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 다시 재발하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몸에 이제 퍼져 있는 덩어리가 아닌 퍼져 있는 암세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 이제 몸의 면역세포라는 거죠. 혈액이 가서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혈을 없애야 되고 스스로 비만이나 이런 걸 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해서 어혈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맑고 깨끗한 혈액이 가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몸 전체의 순환 기능.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방에서 암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수술하거나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보다는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암의 원인이 되는 어혈이 제거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혈을 제거하게 되면 혈액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하면서 암세포를 잡아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 어혈을 제거한다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혈을 없앤다는 것은 암의 식량을 없애는 거다. 네. 암세포가 먹고 자라는 식량을 없애주는 거고, 이게 가장 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예. 이런 개념을 가지면 굉장히 좋다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거다. 예. 그게 이제 뭐 다양한 어떤 면역요법도 양방에서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한방에서 하는 의혈을 없애주는 게, 예, 현대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혈액이 면역 기능이 강화가 돼서, 예, 암세포를 잡는 거니까 면역 기능 강화와 같은 원리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이 외국에서는 세계 3대 암센터라고 이제 하면 우리가 메모리얼 슬런 캐슬링이라는 MSK 병원하고 MD 앤더슨이라든지 존스 홉킨스 같은, 저기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가장 유명한 암치료.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예. 준비하면서 네, 예. 이렇게 쳐봤더니요. 저 뉴욕 대학에서 네. 침으로 치료를 하는 그 임상이 바로 발표가 나오죠. 돼가지고요. 발표가 되고 그래서 나오죠. 와, 여기 오히려 더. 미국에서도 침 치료를 하는구나. 그렇죠. 예, 오히려 더 네. 해외에서 이 통합의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통합치료, 예, 침치료. 예, 침치료라든지 우리 어떤 한방에 대한 치료를 네. 더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의사 선생님은 네. 서양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침 들고 지금 하고 있죠. 계시네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양방에서 이걸 하게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양방에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뭐냐? 수술요법으로 암덩어리 제거해도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기혈순환 시켜줘야 되고 소통시켜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이런 걸 쓰게 되면, 너무 강하게 쓰게 되면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네. 몸에 혈액을 만드는 조혈 기능이라든지 위장장애, 탈모 이런 항암 후유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저런 걸 줄이면서 우리 한의학의 어떤 통합암 치료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 암 치료하느라고 그 항암제 쓰면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서 안 된다고, 그거 안 한다고 막 그러시고. 예,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MD 앤더슨에 이제 계셨던 그 김의신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 한국의, 한인이셨어요? 네, 아니요. 그 양의사님이신데 이제 MD 앤더슨에서 있으면서 그 암에 대해서는 굉장한 권위자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쨌든 그 대학을 마치고 이제 우리 국내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학에도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분이 얘기가, 아니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에서도 다 이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제대로 되지 않느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걸 좀 극복을 하려고 이제 우리 경희어려원에도 후마니타스 암센터를 이제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려면 양방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1차적으로 수술이나 항암요법은 양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방 선생님들이 한방을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 이해를 못 하시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경희어려원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합 후마니타스 암센터라는 그 병원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 그 철학이 인간 중심의 암병원이거든요. 후마니타스라는 게 인간 중심의 암병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양방 협진을 해서 나름대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지고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러지가 못한 이유가,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양방 쪽에서 이 한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저는 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방에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고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 몸의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이 항암제로서 어떤 것들을 쓰느냐. 사실은 뭐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약들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약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에, 일반 침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이제 약침이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봉독침, 요 두 개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칠단이라는 거는, 이 마를 건 칠이라는 거는 이 옷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나무 칠. 그래서 마른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환을 만든 거거든요. 그걸 이제 건칠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혈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 덩어리에다가 피가 있는 그런 고기 어혈이, 어떻게 보면 고기에서 피가 나오는 거 어혈이죠. 거기 이제 온물을 부어 놓으면 오히려 피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네, 온물도, 예, 온나무 끓인 물도. 그래서 이제 오치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어혈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균 효과도 있고, 우리가 오치를 해놓으면 천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염증이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력도 있고, 예, 그만큼, 신기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옷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옷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옷에 이제 쉽게 말하면 심하면은 알러지 유발, 예, 알러지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알러지 유발 물질이거든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옆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벤젠입니다. 벤젠골이라고 그러는데, 벤젠골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 어떻게 하죠? 옷을 끓이거나 옷을 볶으면, 그 옷독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옷닭 먹을 때 대부분 옷을 끓이면 옷닭은 괜찮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옷닭을 끓인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벤젠 고리의 특징이 뭐냐면 열을 가하거나 우리가 이제 하면 산화가 되면서 이 고리가 끊어져요. 예,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페놀기로 되면서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걸 정제하는 그런 우리가 공장이랄까? 이제 어떤 식품 회사 같은데 그걸 보면 이 옷을 끓이면 시퍼런 이제 김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르시올이 벤젠고리가 끊어지면서 페놀이 이제 위에 이제 약간 이제 그 푸른 빛을 드는 연기가 하얗지 않고 그렇죠. 이제 예, 왜냐하면 이제 화학 성분이 그거 잘라지면서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끓이거나 볶으면 이 우르시올이 산화가 되면서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발화돼 가지고 이제 발화돼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날아가기 때문에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예. 선생님 한번 옷닭을 먹었는데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평생 괜찮은가요? 괜찮다고 봐야죠. 평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우르시올에 대해서 이기는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대학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는 요 우르시올이라는 제거하는 그런 그 방법을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르시올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요걸 추출해서 이제 만든 게 이게 건칠단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가루처럼 만들어 갖고 캡슐에 집어넣어 그렇죠. 주는가 보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 저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가 안 맑아서 고지혈증이 걸렸으니까 약 먹으라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피를 맑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동네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건칠단 좀 해서 네. 근데 한의원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정제된 건칠단을 취급하면서 나름대로 또 개발해서 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요즘 원예 탕전이라고 그래서 그걸 공급을 받아서 또 이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한의원에 다 저게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뭐 주위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아마 그럼 건칠단을 다루는 한 의원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 약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환자에도 많이 쓰죠. 건칠단을 피를 맑게 하니까. 예, 사실 의외로 굉장히 좋거든요, 저게. 예. 그러면 죄송한데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건칠단을 먹기를 시작을 하면 몇 개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데 몸이 개선되려면 최소한 3개월은 먹어야 된다. 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예, 우리 몸이 아침 저녁으로 먹나요? 저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먹는데 이제 2번을 먹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번을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나는 특별한 문제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 이제. 일단 한 텀을 가는 거는 3개월. 그렇죠.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복용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봉독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 류마티스 할 때도 네. 이게 항염증이 어떻게 보면 네, 네. 천연 항생제다.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항암 효과. 이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우리가 전공 그 해외 학술지 같은 전공 그 논문을 검색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봉독을 비베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비가 벌이잖아요. 그죠? 네, 베놈이 비. 이제 독인데, 아. 예, 봉독 비베놈하고 예를 들어 캔서 이렇게 공동으로 넣어가 쳐보면 아마 수천 편, 수만 편의 논문이 쏟아질 겁니다. 저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이에요. 호주에서 이제 이게 이 봉독이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발표가 돼가지고 네.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 논문인데요. 그러면서 뭐 사실은 이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봉독이 그 암 조직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부 위암 같으면 어렵지만 피부암이나 직접 피부에 닿아서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쉽게 많이 이제 그걸 했고 어쨌든 뭐 많은 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더 또 관심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벌독도 이게 알러지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거든요. 단백질이거든요. 벌독도. 네. 단백질이고 이제 아미노산인데 거기에는 이제 염기서열이 있어요. 예, 염기서열인데 그 염기서열의 변화를 주면 오히려 항암 효과는 높아지고 알러지는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들도 더 안전한 거네. 더 안전하게 이제 그런 연구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뭐 그 결과가 아직 뭐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볼 땐 좋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랑 수업하기 전에는 봉독침 그러면 벌을 직접 침을 놓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봉독에 그 약효를 그렇죠. 그렇죠. 주사기에 지워서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투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살아있는 벌에다가 전자파를 쏘면 벌이 약간의 쇼크를 일으키면서 독을 내놓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그럼 그 독을 정제를 해서 나름대로 주사용 주사- 용액으로 정제를 해서 그 이제 주사기에 투여를 넣어서 하면. 침자리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이제 침이 효과와 뭐 벌독에 봉독침 그러면 일단 예, 무서운데 예. 주사 그러면 덜 근데 무서워. 이제 한번 맞아 보면 뭐 조금 따끔하고 아픈 건 있지만 사실은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표현이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뚜레펑을 갖다 붓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환자한테 진료를 하면서 넣으면 바로바로 그냥 봉독침 시술할 예 때 시술하면 시술하고 하면 느낌이 환자가 느낌이 너무 시원하다, 편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 바로 오니까 네. 이제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어쨌든 개인별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혈이 생긴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의혈이 생긴 원인을 찾아가지고 몸에서 의혈이 생성되지 않도록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이게 바로 의혈이 없어지면 암세포는 굶어 죽는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학계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암 발병 원인의 1위인 비만이 바로 비만이 순환장애, 기혈순환장애를 일으키고 이 순환장애가 의혈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이게 암이 발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결국 어혈 관리 그렇죠. 그렇죠. 의혈 관리고 네. 의혈 관리를 위해서는 몸에 우리가 비만이 무조건 살찐 사람만의 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른 복부 비만 또 생체 비만. 상하체 균형이 깨어진 생체 리듬이 깨어진 비만 네. 이런 비만에도 다양한 비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비만의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비만 유형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좀 질문 네. 하나 받고 할까요? 질문 들어온 거 좀 받고 가겠습니다. 예, 예. 서혜주님 들어오셨어요. 갱년기가 오면서 갑자기 마른 체형인데 복부로만 비만이 오는 듯 합니다. 네, 마른 복부 비만과 비만. 암의 상관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혜주님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소식과 운동 외에 어혈 예방을 위하여 한방으로 좋은 요법을 알고 싶어요. 네. 뭐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소식이 무조건 건강하다고 얘기를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적게 먹고 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의 좀 체격이 있는 사람이 그 오히려 더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체격이 있다는 건 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 제가 우리 필요한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기했잖아요. 예? 탄수화물은 우리가 경제 원리로 따지면 뭐라 그랬죠? 현금이라 그랬죠.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지방은 뭐라 그랬죠? 적금이라 그랬죠. 지금 문제는 현대인들이 너무 탄수화물 계통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현금을 너무 많이 지금 몸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섞고 순환장애 유발하고 의혈 유발하고 병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단백질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근육의 어떤 가장 원료고 그 근육은 뭐라 그랬죠?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많이 있을수록 예, 안정적이죠. 나중에 위급할 때 그걸로 큰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근육량을 늘리느냐. 왜냐하면 40대 후반 요즘 아마 그 TV에서도 근감소증,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많은 깨우치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우리가 음식이나 생활에서 찾을 게 아니라 단백질, 뭐 좋은 단백질 이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음식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서혜주님은 잘 드셔야 되는데 소식 그러니까 하시면 예, 소식 예, 어쨌든 적절히 잘 드시겠습니다만 소식이라는 게 절제된 음식을 식사량을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육량을 늘리도록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도 형성이 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뭐죠? 기혈순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피트니스 센터나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세에 앉아 있을 때도 배를 당기고 몸을 세우면 기혈이 잘 소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 당기고 몸을 세우면서 산책을 걸어도 제가 기혈순환이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수면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예, 규칙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골든타임이고 그때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성장 호르몬, 우리가 어린애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죠. 그 호르몬이 생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지만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어두워지면 그 에너지의 흐름이 바로 그게 물의 에너지고 그게 호르몬 에너지인데 그게 잠을 자야지만 몸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고 아침에 일정하게 또 일어나줘야지만이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한 겁니다. 몸에 좋은 거 음식에 다 있어요. 사실은. 예. 음식에 다 있습니다. 서혜주님도 그 마른 복부 비만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는 케이스인 거. 그러니까 마른 체형으로 지금 복부 비만이라는 게 근육량 늘리고. 그렇죠. 왜 복부 비만이 오느냐? 마르면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지방 대사를 시키지 못해요. 에너지 대사를 못 시키니까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복부에. 그러면서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지혈증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배에 지방 덩어리를 안고 있으니까 그게 혈액 속에 녹여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지혈증약을 먹는 고지혈증에 대한 약을 먹는 걸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선 혈액 속에 지질이 높으면 먹어야죠. 그렇지만 그거는 해결법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고지혈증제 평생 먹으라 그럴걸요? 네. 평생 먹어도 괜찮으니까 네, 먹으라고. 예, 그거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먹되 네. 빨리 근육량을 늘려서 몸 스스로 지방 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 몸속의 복부의 지방도 줄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될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든지 예, 병원에 찾아가지고 그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방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게 한약을 몸에 도움을 받는 게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네, 말씀.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영근 님이시네요. 50대 남성이시고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고도비만, 고도비만까지 판정이 나왔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한약을 먹거나 한방 그렇죠. 치료를 받는 게 예, 필요하죠.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약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좀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는데 자꾸 보약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약 먹고 살찌는 줄 알아요. 그렇죠. 살을 빼는 거죠. 우리 한슬님이 뭡니까? 지방을 대사시키는 약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내고 몸에 순환이 되게 하고 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다 좋아집니다. 네. 예. 오영근님 예. 한번 예. 교수님 가까운 한번 한의원을 찾으시든 또 여기 한슬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또 뭐 와서 편한 대로 한번 그걸 만나시고. 하시면 좋을 것 다음 같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이한숙님이시네요. 수술 이후 관리를 위해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네. 어떤 수술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네, 침이나 한약, 침이랑은 한약을 네, 먹어도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 예, 좋을 것 좋죠.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침이나 한약을 통해서 우리 이한숙님이 지금 사실은 암이 온 원인, 이제 그걸 보면, 몸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암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어혈이 생겼고, 왜 그 암으로 발병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수술로서 암덩어리는 제거했지만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몸 전체 관리가 더 중요한 더 중요하죠. 예, 그래야지. 사람마다. 예, 그렇죠. 사람마다 다 패턴이 틀리고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 이제 그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들었기 네. 때문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우리가 또 해보면 또 들어야 돼요. 예, 또 이제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신적으로 이렇게 비만한 경우 우리가 뭐 인바디를 해보니까 체지방이 너무 많고 또 BMI 상에 뭐 예를 들어서 수치가 높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전신 비만인 경우에는 네. 전신적으로 비만한 경우에는 일단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의 목표를 뭐냐면 어쨌든 내가 위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요요를 막을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단순하게 식욕 억제제 해서 제가 이제 환자들 오늘도 제가 진료를 보면서 환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비만약 먹고 6개월, 1년 정도 살을 뺐다. 그 이후에 평생 관리가 되는 사람이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느냐? 잘 없거든요. 네. 예. 아, 예. 왜냐하면 단순하게 식욕 억제제로서 우선 섭수나 섭취를 억제했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지 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약을 끊었을 때는 바로 문제가 얼마 못 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수님 지금 위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네. 위가 줄여지는 게 식사량이 줄면 6개월 한 2개월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요? 그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한약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주면 그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뇌에서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뇌에서 에너지 자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식욕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안 필요하지 먹어도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사량을 한 2개월, 3개월 줄이면 이제 위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요. 그렇죠. 3개월이면. 예. 이제 시작의 변화가, 위의 사이즈의 변화가, 그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변화가 이제 시작이, 그래도.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 하면 이제 많이 못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또 하나 강조돼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위를 줄여놓고 이제 몸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위를 줄여놓고 간식을 하면 안 돼요. 예. 비만을 관리하겠다는 사람은 간식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식사 때 계산을 해서 먹고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면서 위 사이즈에 맞게만 먹어야지 하루 쓰고 끝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절대 저는 뭐 여러 가지 식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1일 3식을 권해요. 하루 3번 먹기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하나의 식습관이고요. 예. 그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지금 위를 줄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루 필요한 에너지를 2번 갈라서 먹을 때 하고 또는 한 번에 먹을 때보다 먹을 때 하고 3번 나눠서 먹을 때 어떻게 되죠? 3번 나눠서 먹을 때 제일 적은 양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 사이즈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하루에 3끼를. 그렇죠. 하루에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예. 그것만 해줘도 뭐 충분히. 예. 그리고 운동할 시간,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제 데스크 잡을 하더라도 배를 당기고 좀 몸을 세우는 자세를 좀 하고 한 번씩 일어나서 복부 비만이 안 생기게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고 가능하면 생활 속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무조건 감사하다 그러고 걸어 올라가는 그런 습관, 생활 속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비만한 환자는 이제 운동도 이제 유산소 운동을 주로 지방을 대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어쨌든 차를 좀 그걸 해봤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이런 전신적으로 비만하고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인이 이게 지방 대사를 높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데 이제 가능하면 오후에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장애를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환자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오후에만 먹지 말라 그러고 수면에 문제가 있고 생체 리듬이 호르몬의 변화나 생체 리듬이 있는 사람은
아침 10시 이후로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녹차, 커피. 그게 바로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이 몸에 12시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녁에 10시에 자라 그랬잖아요. 꼭 드시고 싶으면 오전 10시 이전에. 그렇죠. 10시 이전에 먹어야지 밤 10시 이전에 우리 몸에 카페인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안정된 수면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 잘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제일 이제 염려가 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배가 나오고 하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함부로 그냥 뭐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예, 동화 현상입니다.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더 빠져가지고 더 역현상이 나타나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정확한 그건 모르지만 주위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더라. 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제 환자 중에도 이제 이런 분들 제가 이 복부 지방을 좀 줄이고 이제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단순한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고 옆에서 막 이제 얘기를 해서 선생님 큰일 난다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기능을 좋게 해서 근육량을 늘리도록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이제 그렇게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오히려 근육량은 늘면서 지방은 빠지는.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이 무슨 좀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식욕, 예? 오히려 이게 식욕은 뭐 별로 배고픈 것도 아니고 하지만 먹으면 지난 과거보다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게 한방 치료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흡수는 잘 되게 해주고 오히려 지방 대사는 높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저 마른 복부 비만 음식에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게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 과일이 에너지 이걸 데워서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기혈이 부족한데. 요즘 막 참외랑 수박이랑 냉장고에 두고 먹는데. 예, 그래서 너무 차지 않게, 너무 차지 않게 지금 말씀대로 너무 또 뭐 더운 걸 먹을 수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약간 실온에 내놨다가 드시는 게 훨씬 좋겠다. 특히 이제 밀가루 이 찬 음식 이건 어쨌든 밀가루 음식은 이 연료로 따지면 저급 연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은 고급 휘발유를 써야 돼요. 좋은 음식을 단백질, 채소 이런 좋은 걸 써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걸 먹으면 오히려 지방만 늘어나고 오히려 근육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기혈이 뺏겨가지고 더 힘들다. 특히 수영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예. 이제 권장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계피, 인삼 이런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 이제 전신적으로 비만하지만 내가 이상하게 자꾸 위는 커진다. 상체는 커지고 아래는 자꾸 가늘어지는 것 같다. 이제 노화의 호르몬이 이제 그게 변화하고 불균형이고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가 빵빵해지잖아요. 상체 비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전신적으로 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실 상체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상체 쪽에 커지는 거는 잠하고 연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음식을 줄여서 전신적인 지방도 줄여야 되지만 자꾸 위에가 커지는 거는 숙면하고 연관이 많다. 우리가 숙면을 못하면 점점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는 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어쨌든 골든타임 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이 키가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마르면서 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수성화강이 안 되는 거라서 에너지를 끌어내려야 된다. 내리려면 하체 운동,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이런 걸 많이 해라.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중에도 상체가 비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상체에 지방이 많으니까 상체 운동을 해서 이게 지방을 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생기면 상체가 아마 슬림해질걸요. 상하체 균형이 맞으면서. 네. 그래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여성분들 팔뚝이 굵다고 해서 뭐 전신적으로 굵으면 다 운동을 해서 그걸 했지만 하체가 가늘면서 상체가 굵다.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네, 하체가 가늘면서 상체가 굵다. 이러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는 뭐 구기자, 산수유, 보리차 이게 다 뭐냐면 몸의 호르몬, 음기를 보강해 주는데 좋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하나의 차로. 교수님 그러면 오미자 쪽은 어디로 가요? 오미자도 뭐 사실은 이 상체 비만에도 좋고요. 아. 예, 상체 비만에도 좋고, 뭐 상체 비만이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예. 저희들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좀 더 있어서 저걸 조금 더 하고 마지막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정기식님 들어오셨어요. 비만 자고 질병 극복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몸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른 복부 비만인데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영 빠지지 않아요. 운동은 헬스 위주로 합니다. 한슬림을 한번 먹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마른 복부 비만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지금 뭐 한슬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는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내원하셔서. 지금 이제 정기식님의 제가 볼 때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면 왜 그게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찌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지금 이 질문 내용을 봐서는 우리 선생님이 음식에서, 왜냐하면 운동만 해도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거든요. 단백질을 먹어줘야지만이 근육의 원료를 넣어줘야지만이 그 근육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위기능이 안 좋다든지 어떤 아니면은 또 생활하시면서 어쨌든 생체 리듬이 깨졌다든지 이러면 자꾸 이제 근육이 마르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태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단백질, 두부, 콩, 생선 이런 걸 먹었을 때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면 운동을 해도 안 되죠. 근육이 잘 붙질 않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생활법 이런 것들을 한번 맞춤으로 한번 하면 그러니까 좋겠다. 한슬림을 바로 드시는 예. 것보다는 한번 내원하셔서 예. 진찰을 받으시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 평상시에 뭐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위랑 장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시네요. 예, 평상시에 위장.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추측했던 게 바로 저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한슬림이 지방대사약을, 복부 비만이 있으니까 지방대사약을 쓰더라도 위 기능을 아까 얘기했죠. 근육량을 늘리면서 위를 복부 지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네. 이제 해야 되는 거. 그 처방을 할 때도 위 기능을 보강하는 쪽에 몇 % 처방을 하면, 어느 정도의 포션을 하면 네. 또 지방대사가 그 비율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선생님의. 그래서 이제 한번 내원이 좀 필요하겠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네. 오지영님이십니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혈이 생길 수도 있다고도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충분히 네, 가능하죠. 예, 이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제 어쨌든 과로가 원인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과로로 인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기혈 순환이 안 되고 지금 어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선 부족한 에너지는 어떤 치료를 한방이나 어쨌든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선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로도 이길 수 있도록 근육량도 늘려야 되고 이제 몸의 체력을 만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오지영님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네. 어혈 치료가 한방에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꼭 내원하셔서 한번 교수님이랑 의논을 네, 해보시면 자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지금 이제 생활을 뭐 지금 이제 각 비만 유형별 따른 제가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암 예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핵심적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서양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는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 6배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높아지느냐?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 면역 세포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도달하기가 훨씬 빠른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혈액이 제 기능을 잘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학 조미료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피가 탁해지거든요. 인스턴트 먹지 마라. 첨가물 먹으면 피가 탁해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 강물에다가 오물 잡아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피가 쟁여를 못하죠. 피가 탁해지면서 염증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짜게 먹지 마라. 소금기 너무 먹으면 피가 어떻게 걸쭉하게 되잖아요. 예. 너무 달게 먹지 마라. 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탕물이 되잖아요, 피가. 예. 그리고 화학 조미료 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면 오히려 생기거든. 예. 그리고 맑은 공기. 우리 보면 요즘 뭐 보면 TV 프로 보면 뭐 요즘 자연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프로에서 내 암 진단 받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네. 3개월 뭐 6개월 진단인데 산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맑은 공기 세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 또 자연에서 나오는 첨가물 들어가지 않는 신선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니까 개들이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렇게 개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피를 맑게 하라. 그러면 어혈이 없어지면서 그 정상적인 혈액이 암세포를 굶어 죽게 예, 하고. 굶어 죽게 할 거다. 그래서 결론은 어혈이 없어지면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는 거고, 암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암 식량을 내 몸에서 제거하는 거다. 내 몸에서 식량을 제거, 맞아요. 예, 식량을 제거, 암이 먹고 사는 식량을 제거하면 암세포는 굶어 죽게 된다. 그 방법이 뭐냐? 네. 피를 맑게 하라. 피를 맑게. 예, 피를 맑게 하려면 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여야 순환이 되면서 피가 맑아지겠죠? 네.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피가 맑아지겠죠? 네. 맑은 공기 세워야지 피가 맑아지겠죠? 예? 예,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피가 맑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국립암센터에서 10가지를 국립암센터 얘기를 했는데, 수칙. 예, 10가지 암 수칙이 있어요. 네. 하나하나 보시면 담배 피우지 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담배, 니코틴이 다 피를 탁하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채소, 과일 많이 먹어라. 미네랄이 많으니까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하라. 저거 다 같은 얘기거든. 짜게 먹지 마라. 탄 음식 먹지 마라. 다 피가 탁해지니까 술 먹지 마라. 4번째. 5번째, 운동해라. 응? 6번째, 건강 체중 유지해라. 그 비만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7번째, 예방접종. 이거는 이제 암을 예방하는 네. 그런 걸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성병 주의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마라. 작업장 같은데 화학, 환경. 예, 뭐 이런 데 조심해라. 네. 그 다음에 검진 받아서 몸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라. 사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큰 핵심은 피를 맑게 해라. 그래서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자. 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랬네요. 아, 네. 오늘 진짜 숨가쁘게 암과 그 비만에 대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는 지금 교수님 준비해 오시는 그 수업 내용이 여성과 비만, 네, 그러면 여성 오늘 질환. 우리 암과 비만 여기서 끝내고, 끝내고. 네, 네, 이제 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성 질환과 비만. 이제 우리가 미용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여성들은 상당히 비만 관리를 중요시 합니다만은 그 위에도 비만 때문에 다양한 여성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과 비만에 관해서 또 다음 8월에 저희들이 또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마철이 다 지나지 않아서 비도 오고 또 폭염도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자꾸 코로나가 그 확진자가 늘어나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또 잘 계시다가 8월에 또 좋은 수업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